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된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제가 한동안 너무 많은 새만금 뉴스가 나와서 계속 정보를 이렇게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정말 공부 많이 안 하시고 오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 좋겠다라고 해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계속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또 맨날 이것만 올리냐, 이런 것만 언제 올리냐,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좀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또 해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실 때 또 해야겠다 해서 오늘도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화폐 개혁을 앞둔 고액 투자가들, 지하 자금들, 부동자산이라고 하지요. 그 고액의 자산들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1000조가 넘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수많은 고액 투자가분들, 새만금 토지에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새만금 토지에 엄청나게 많은 고액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액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제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과연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이 나면 더 좋은 곳으로 돈을 옮겨야 하고 지하 자금을 양지로 나오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돈이 어디 어떻게 쓰였는지를 최대한 알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세금은 가장 조금 절세할 수 있으면서 수익은 가장 극대화되고 최우선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 중에서 이제 실물 자산들, 이렇게 경기나 화폐들이, 이렇게 화폐 개혁들이 하게 단위가 축소가 되고 이러면 심리에 의해서든 어떤 의해서든 단기적인 수요도 늘어나면서 경제도 잠깐의 소비들이 늘어나면서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짧은 기간에 빨리 나와야 하는데 가장 많이들 화폐 개혁을 할 때 그 많은 자금들이 대부분 어디로 갔는가를 조사해보면 답 나오겠죠. 그런 내용도 준비를 제가 좀 자료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사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액 투자가들을 새만금 토지에 집중하시고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지금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새만금에 집중하고 토지에 집중하는 이유. 자, 이거는 갈 곳 없는 부동자산. 이 부동자산이 뭐냐면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시중에 떠드는 돈, 그걸 부동자산이라고 해요. 이 부동자산이 처음 진짜 그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이면서 1100조를 이 1100조라는 부동자산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증시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크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솔직히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성장이나 수익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 시장의 영향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기업들 잘 보시면 줄 부도가 나고 있는데도 계속 주식시장이 빠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좀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동자산이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그러다 보면 단기로 잠깐 주식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나와도 바로바로 들어갈 자산들이, 자금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뒤쪽에 있다고 했는데 역대 최고 1일에 하루에 주식 자금이 31조가 거래가 될 정도라고요. 엄청난 거, 역대 최고였죠. 최고. 그런 게 바로 부동 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주식시장 바로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처럼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보면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정말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걸 뜬금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잠깐의 또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머지 중에 모든 게 다 부동산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안 좋을수록 자산시장, 투자시장은 다 실물 투자로 싹 바뀌죠. 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더 많이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주택시장은 너무 규제가 심하죠. 너무너무나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어디에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택, 아파트가 투자는 정말 이제 갭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시기도 갔다라는 거, 지났다라는 거, 정말 좋은 시절 갔다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인식하고 계시죠. 그냥 그분들이 또 뭐냐, 그대로 역시 부동산인데, 그럼 부동산 중에 뭐로 가야 하는가? 상가 주거는 또 안 가죠. 왜 그런지 아시죠? 요즘에 이제 비대면 시대 바이러스들 때문에 상가들이 많이 공실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핵심 요충 중심권 아니고선 상가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 상가 건물들에 투자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지만, 그런 세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더 완전히 토지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발 계획이 있고 예산이 가장 그 해에 많이 집중된 거. 그 정부가 밀고 있는 곳을, 그 정부가 밀면서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곳, 그런 곳을 찾는다라는 거죠. 또 마침 2020년 초반에 우리가 시작할 때 뭐였냐면 45조 예산 토지 보상을 풀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자분들이 정말 역대 최고의 45조 토지 보상을 풀고, 그래서 토지 쪽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개발지.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개발 계획이 개발이 많고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곳들, 그곳을 찾는 거죠, 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찾아낸 게 바로 새만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건 땅이에요. 바로 민주당이 그랬죠. 새만금의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네, 수도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갔죠. 이제는 경제 수도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실질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 도시는 수도로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너무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 2023년도까지 내부 간선도로들이 완공하겠다라고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개발 계획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왜 땅이냐? 땅은요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떨어진 적이, 물론 용도별로 지역별로 하게 되면 거래가 멈춘 곳도 있고 거래들이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50년에 3,000배, 여기 보시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국 땅가 코로나에도 113개월째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자산의 투자를 하셔야겠어요? 아니면 수시로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그 장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걸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계속 상승세를 타는 자산 상품에 계속 투자를 해요.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부자는요, 돈 더 안 벌어도 되거든요. 안전하게 하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안전하게 넣어놓으면서도 그냥 돈이 조금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뭔가요? 땅이기 때문에 땅 투자에 재벌들이요,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땅 사재기를요. 기술을 투자해서 기업이 국가를, 죄송합니다. 기술을 투자해서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요, 기술 투자를 안 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 초고속으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져서 또 이게 어느 소비자한테 오기 전에 그 상품보다 더 좋은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더니 기술 대비 기간 대비 수익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땅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땅 투자가 아니라 땅 사재기를. 그것도 대기업들, 대표들이, 대기업들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오르는 땅의 특수성 때문에. 왜 그럴까요? 공급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한정돼 있는데 개발할 땅도 한정돼 있어요. 보통 개발할 땅을 모아놓은 땅을 행정용어로 도시지역이라고 해요. 개발할 땅이 있는 곳이 도시지역이고, 그 주변으로 뭐냐면 보존하는, 도시지역이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보존하는 지역이 비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뺀 나머지를 비도시지역이라고 하죠. 또 용도별로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아시면 도시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도시지역에 변두리에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싸고 넓고 마음에 쏙 들고 이쁜 땅.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쁘면 뭐예요? 넓으면 뭐예요? 도로가 있으면 뭐예요? 개발 계획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내가 2020년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언제 수익이 어떻게 될지 아예 모르는 뭐 아니면 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 계획이 있고 개발이 되는 땅을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정성, 정확성, 확실성이. 물론 그런 땅들 고가겠죠. 근데 고가 물건 중에서 나쁜 거 있던가요? 판매하는 사람도 다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의 그 가치와 가격이 비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을 매기는 거지. 땅은 정말 좋지 않은데 가격은 이따만큼 받고 싶다고 해놓으면 그걸 누가 사나요? 여러분, 좋은 게 비싸다라는 거, 고가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좋으니까죠. 확실하니까죠. 돈 되니까죠. 돈 되는데 쌀 일이 있나요? 만무하죠. 근데 정말 개발하고 돈 되는 땅 옆에, 건너편에 아주 싸고 넓고 큰 땅이 있어요. 그럼 뭐하나요? 얘는 1년에 배 50배, 아니 50%, 배 1.5배, 2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걔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제가 뭐 얘 몇 번이나 들으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땅 살 때 길 하나 두고 똑같은 돈인데 여기는 100만 원 주고 여기는 30만 원 주라고. 왜 그러냐고요, 왜. 이건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이었던 거예요.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이었고, 이 땅은요, 똑같은 돈인데, 둘 다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도로 끼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비도시지역이었던 거예요. 농림지역 땅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이쁜 거죠. 둘 다 반듯하고 너무 이쁘니까 싼 거 사는 거죠. 크게. 예, 여러분이 이때까지 그런 투자를 해봤다라고 하면, 자, 4차 산업 시대를 이르러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투자 상품의 공간과 시간을 전혀 무관하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 불변의 가치, 생산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땅. 그 땅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 0.1%도 안 되는 그 입지를 내가 선점했을 때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근데 인생이 바뀌고 0.1%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0.2%밖에 없고 지금 개발 계획도 있고 개발 계획도 되는 땅을 사는데 나는 돈은 절대 못 줘. 그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내가 얼마에 주고 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보실 줄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액의 돈을 갖고 있는 많은 지금 부자들이 다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게 새만금이에요.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 세 개의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죠. 예. 이제 통합시가 될 겁니다. 왜냐면 면적은 넓은데 그 시를 운영하려고 예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또 군산, 김제, 부안이 이렇게 의견을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개발 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당연히 통합시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없는 분은 되면야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워낙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고, 통합시 만드는 내용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던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지금 체크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군산 보시게 되면 끝에가 어쩐가요? 이게 2020년도이거든요. 내려가고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군산, 새만금 하면 군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맨 저기 이제 동서 일축도 개발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산업단지잖아요. 국가산업단지로 격승도 했고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니까 이제 그 3차 산업 시대에 3차 기술 시대의 그 관점으로 지금도 투자를 보고 지역을 선별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제조사업이 지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뜨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공간과 시간과 많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쪽이 더 앞으로 4차 산업엔 더 곽광을 맞는 사업이죠. 네. 그런 사업의 축, 사업의 변화,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주거 형태가, 산업 형태가,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군산에 좀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이미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도 계속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하지만 기간 대비 오른 가격 주고 갔을 때 수익률이 지금 이 부안보다는 낮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 중개사들은 안 그렇죠. 찾아주라는 거 찾아줘요. 그들이 원래 하는 게 찾아주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투자를 해서 고객을 돈을 벌어줘야 하는, 기간을 정해서 수익률을 내줘야 하는 투자가는요, 투자 전문가는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의 땅을, 지역을 추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의 비즈니스, 투자 전문가의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기 때문이죠. 원리예요. 자, 그렇게 되면 김제는 어떤가요? 자, 2024년도 쭉 그냥 평행해서 살짝 낮은 선을 가고 있습니다. 부안을 보시게 되면요, 2020년 계속, 자, 갑자기 2020년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굳이 군산이나 김제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투자 전문가들도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걸 해줄 때가 있고, 자기가 안 팔면 안 팔지 난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저같이 왕고집을 피는 사람도 있어요.
고객이 굳이 이 땅을 하겠다라고 해도 지금 이게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전 이걸 하지, 이건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이거 주라고 했다고 그거를 선택하게 하는 게 전 상당히 거슬려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매물을 다 보고 가장 지금 고객님 조건과 투자 대비 수익률에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게 있는데 굳이 넓고 큰 땅 사겠다라고 개발 계획도 없고 살 때 개발 계획도 없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땅을 사고 무작정 기다리겠다라는 그 막연함, 그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고객님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그래요, 고객님. 예. 그래서 왜 투자에 사람들이 싸고 큰 거를 갖고 있냐, 왜 그런 오차를 많이 오류를 범하냐, 가장 큰 이유가요, 기간 대비 수익률을 안 따져요.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되겠지, 그냥 내가 투자한 거면 돈만 되면 돼,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기를 때문이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투자에서 기간을 재지 않으면 정말 광범위해져요. 근데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선택 물건에 대해서도, 매물에 대해서. A 뿔뿔뿔이 아니면 안 돼요. 기간 대비 수익률이 나오려고 하면. 하지만 기간을 안고 수익만 본다고 하면 많지요. 어차피 결국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땅들은 다 오를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것도. 응? 나는 이제 거기에 지금 핵심 도로가 있냐, 그 도로가 언제 나냐에 따라서 계속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언젠가 놔두면 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산업도 너무 빨리 변하고 이 변수에 내가 3년, 5년은 버틸 수 있지만 10년, 20년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더더욱더 중요한 건 변두리 땅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는데 모두가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사는 땅이에요. 그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핵심지, 요충지 땅들은 모두가 원하는 땅이에요.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내 돈에 맞춰서 띄워주만 준다고 하면 누구나 사고 싶은 땅인 거죠. 그런 땅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런 땅을 사지 않으면 그 수익이 여러분의 탈 때, 파실 때 보장되지가 않아요. 살 때 보장이 돼 있는 땅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새만금의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로, 여기 말고도 뭐 많이 해상 케이블, 해상 수목원, 박물관, 또 뭐가 있나요? 복합 리조트 같은 거, 타워, 새만금 타워, 카포타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높은 타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항만, 공항, 철도, 도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 수변 도시 최초의, 이게 대한민국 새만금에 형성되는데, 그거 말고도 국내에서 가장 큰 해양 케이블부터 카포타워, 제일 큰 새만금 타워 형성되는 것부터 아직도 너무 많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이라니까. 어디에, 대한민국 어디에 도대체 동시다발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딨나. 그러면 지금 전국에 되게 많은 지역들이 개발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국제도시 하나 생기면서 GTX 하나 들어간다, 이런 자리더라고. 이렇게 동시다발 다 들어가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기업들을요 국가에서 직접 1000개를 양성한대, 양성.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1000개가 생기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럼 1000개를 일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그러면 1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여러분. 와, 저는 이 얘기 듣고도 하시는 분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국가가 만든 데잖아, 그것도. 와.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부안 얘기한 것처럼요. 그러면 어떤 땅을 사야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것도 제가 정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용도별로 가격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전에 데이터 드린 거죠. 50년간 3,000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런데 모든 땅이 3,000배 오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도를 해가는 땅이 있어요. 50배, 100배로. 10배, 20배, 30배, 50배, 100배로 주도해서 가는 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고 좋다고 하는 자연녹지, 생산관리, 보존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보존, 농립, 자연환경, 보존지역 봐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보존 녹지, 이 계획관리지역 있는데 살짝 높죠? 그럼 자연 녹지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관리지역은 땅 중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아요.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그리고 이 이름처럼 용어처럼 계획 개발할 수 있는 관리의 용도로 따로 그 용도도 가능성을 갖고 사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녹지잖아요. 다. 그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 중에서 굳이 사야 한다고 하면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밖에 없죠. 근데 관리지역 지도 잘 보십시오. 요충지 중심권에 있는 관리지역 여러분 보셨어요?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변두리 사이드에 있죠. 이 계획관리지역도 변두리 사이드에 있는데 핵심 요충 생명도로에 붙은 계획관리지역 땅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땅들을 잘 주목하셔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 개발할 때 계획관리지역 절대 개발 계획이 없다는 거죠. 절대라고 우리 고객님이 너무 절대 하지마 그랬는데 개발 계획이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2020년도 살 때 자연녹지도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도.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살 때 개발 계획이 없는 땅? 그러면 개발 계획이 있는 땅으로 사서 돈 벌고 이 땅들 그때 사도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근데 굳이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매물이 없어서 땅값 부르는 게 돈이 이 타이밍에 얘를 사고 잠궈 놓는 거예요, 돈을, 자금을.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예요. 여기가 도시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를 한번 볼게요. 자, 전용은요, 주거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시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똑같은 주거여도, 죄송합니다. 똑같은 용도여도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는 상가와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는 용도예요. 그러다 보니 가격들이 더 많이 오르는 게 당연하죠. 여기는 전원주택지 같이 약간 고급주택지, 주택이 그야말로 밀집됐고 뭐 경로당이나 그런 뭐 미니 슈퍼마켓 같은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있지 어떤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일반 주거지는 상가,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고 이쪽은 아파트지고 이건 주상복합. 위로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중공업지네요.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네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일반 상업용지 유통 중심상권 일반 유통. 자, 이 상업용지 중에서도 중심상권과 일반 유통 일반 그 상업용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개발지 투자는요 상업용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개발지는 주거지 중에서 토지의 활용가치가 가장 주거도 짓고 상가도 질 수 있는 활용가치가 가장 높은 일종 일반 주거로 보통 다 허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에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하고 빠른 건 1종이에요. 근데 그 1종에서 2종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부지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산다라고 하면 그래서 입지 투자를 해야 돼요.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종 중에서 3종 주사복합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와 조교통과 교통망을 갖고 있는 그 입지를 내가 1종을 산다고 하면 그게 수익률인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1종인데 1종을 샀는데 중심 상권과 일반 상권이 상업 지역이 될 수 있는 입지를 찾아서 투자한다. 자, 일반 주거 용도의 용적률이 200%예요. 쉽게 말하면 100평 사면 200평 지는 땅이고요. 상가 이 중심 상권은요. 중심 상업 용지는요. 100평 사면 1500평 짓는 땅이고요. 일반 상업 용지는 100평 사면 1300평 짓는 땅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땅이? 당연히 상업 용지 가격이 고가죠. 그리고 여기가 중심권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중심권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치솟는다는 거예요. 치솟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뭐예요? 자, 밑으로 갈수록 외곽지 변두리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외곽지 변두리로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사시고 싶냐고요. 이건 신문자료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진중하게 신중하게 생겨요. 오늘 당장 내일 지금 사서 바로 파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땅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 물론 새만금에 지금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제 주거지들 더 없고 도시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비도시 지역들도 가격이 주거지 만만치 않게 뜨고 있어요. 근데 그 돈 주고 살 거면 주거지 사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거지 주형에서도 1종, 2종, 3종 일반 중심권 낼 수 있는 거 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왜요? 지금 허허벌판 개발지에서 어떻게 입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입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종은 다 똑같은 1종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종 중에도 싸디 싼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입지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싸게 내가 살 때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조금 더 주는 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기간 대비 수익률이 나와버리게 되면 그거보다 몇 배를 더 수익을 벌 수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1년에 50%씩 올라요. 그러면 3년에 1.5배 올랐네요. 최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땅 사죠. 싸고 넓으니까. 이 땅 사고 10년에 뭐 예를 들어서 오르죠. 당연히 땅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오르다 멈춰버리고 이제 안 되는 건 어쩌냐면 얘네들이 더 도시화가 돼버리면 돼버릴수록 이 땅은 안 찾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걸 사질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개발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눈멀고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땅들 정말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도시화가 더 많이 되면 개발 계획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눈에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이쪽 권이 더 떠요. 이거 돈 주고라도 더 주고라도 산다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라는 거. 내가 사서 팔 때 돈 되는 땅을 사셔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개의 기업을 양성하는, 국가가 양성하는 곳이 어딨어요, 여러분. 이미 기업도 그 신재생 에너지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재생 기업도 100개가 유치가 이미 돼서 개발하고, 그거 말고도 지금 수없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업들이 집중되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도 어떤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니라 다 4차 산업의 미래의 핵심 산업들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의 어디예요? 새만금이에요, 여러분. 새만금의 인생 거셔야 해요. 그것도 2020년도에 아주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2021년도에 또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20년도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21년도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2020년도 오늘 9월 5일 날 투자하는 이 시점에 가장 정말 측근이 가족이 전문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전 투자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장의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투자할 때 꼭 정확하고 확실한 거, 2020년 무조건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좀 느슨하게 가더라도 첫 땅은 첫 번째 중요한 건 무조건 이게 마지막이라면 더더욱더 중요한 거. 돈이 얼만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 없어? 지금 도로 보상 됐어 안 됐어? 지금 도로 공사 하고 있어 안 해? 이거 같이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땅에 도로 나면 돈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사는 땅에 기업들이 1000개가 생긴대요.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산 땅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도인 핵심 도로가 난다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오늘 아니면 오늘 사서 오늘 팔았는데 당장 돈 되지 않는 땅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